Let's go.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부서 추진 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중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향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라 의학팀장입니다. 조민주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박승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박정옥 팀장입니다. 서미정 서부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이명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손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선희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김혜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김인주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최현희 건강생활지원 TF팀장입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의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 성과는 8쪽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금년 여름에 재유행함으로써 먹는 치료제 및 재난관리 자원 수급의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재원을 통해서 방역 물품을 신속한 재고를 확보하고 배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화된 출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결혼 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국어로 된 모자보건 안내 책자를 보급하고 태아보험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금년에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의료기관 동향에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과 오물풍선 날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물 테러에 대한 감염병 대응 대비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1,078명의 주민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비만, 절주, 영양, 신체활동 관련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당면 현안 업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전부 완료하여서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과장 두 분이 바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우리 부안 군의 군민들을 항상 보건소에서는 모든 질병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약을 별도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예방 접종약은 금년에는 저희가 구매한 적은 없고요. 예. 이전에도 아마 그건 구매가 아니라 정부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지금 일반 그 접종약을 보건소 내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약들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예방 접종 사업은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하는 건 이제 독감 접종의 경우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대상포진 대상, 접종 그렇죠. 그런 예. 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라고 해갖고 예. 아니 국가 예방 접종이 아니라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도 약을 구입을 하지요. 네, 대상포진도 약을 구입을 하지요. 네, 그러면은 일반 병원 업계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 의원은 군민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병원 업계에서는 대상포진도 약을 그 양반들 군민들의 말씀이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랄지 추후에 대상포진을 안 걸린다. 보건소에서는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예방접종을 했어도 그런 발병이 재발이 오는 사례가 종류 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군비 예산을 들여서 대상포진이나 독감염병이나 저기 하는데 일반 의약품 그런 업계 같이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군민에 놓아주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현재 제가 알기는 그 국내에 대상포진 백신은 세 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예, 예. 회사에서 예. 먼저 작년까지는 이제 2개 회사가 한 번 맞는 예.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백신을 팔았고 그것이 보통 개인의원에서 한 번 맞는데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예. 맞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제 그 2번 맞는 대상포진 백신이 그 신약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외제 약품인데 그 2번 맞고 아마 시내에서 맞을 때는 아마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인당.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약이 접종 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이나 이게 좀 많이 통증이 좀 심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번 놓고 있는 게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무료 접종하고 일부 유료 접종 대상자들의 경우는 저희가 구매 가격인 그 86,300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아직 그 접촉해서 가격을 못 알아봤고요. 그 군민들께서 신약으로 가져온 약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기존의 약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구입한 단가하고 일반 의료 약계에서 구입한 단가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근데 보건소에서는 가기 저렴한
그 가격으로 대상포진이나 독감 예방 접종 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정확하게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나 열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적였으면 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찬차별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약이 나오기 전에 일반 그 약품하고 같은 그런 예방 접종 약을 사용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판인데 가격이 좀 저렴한 약으로 이렇게 접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예. 보건소들은 예. 이 대상포진 백신을 대부분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고 있고 개인 의원은 그 똑같은 약품이라도 그 도매상하고 거래할 때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조금 좀 오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백신은 저희가 싸게 사고 그것이 지금 유료로 접종하고 있는 대상포진은 83,000원. 그러면은 그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포진 자체 질병의 특징이 예. 재발이 한번 걸렸더라도 재발할 수 있고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접종마저도 하고 걸릴 수 있고. 나면은 한 번 하면은 뭐 이게 영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년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야 됩니까요? 그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 기존 백신들은 한 번 맞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연구한 걸 보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접종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서 다시 또 재접종을 그러면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나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백신은 국가 예방 접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인이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의사들은 가급적 맞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추천하는 거지만 국가 백신 접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백신이 아닙니다. 국가 백종 접신에 들어가지 않고 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나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 예방 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일반 그 의료업계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양 지금 70세 이상은 무료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의료업계만으로 가격이 좋은 약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갖추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근데 그 의원님 그거 아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2번 접종 받고 있는 신약 예. 말고 아니, 그 얘기가는 한 번 맞는 거 접종은 예. 보건소가 싸게 사는 거는 조달 구매 통해서 워낙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계약하기 때문에 싸고요. 예. 개인 의원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도매상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여튼 예를 오히려 들어서 비싸게 삽니다. 똑같은 약품인데도 네, 약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납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원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예, 그렇기 저희가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할 수 기회가 있도록. 되면은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홍보를 하셔서 네. 조달품 약품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 의약품에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살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전혀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오해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장님. 예. 그 행감 자료 1289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 도내 지자체 출산 장려금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출생아 수 현황을 보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 쭉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예. 정말 그 너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슬퍼지는 현실도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인구 소멸하지만 눈앞에 금방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의 그 출생아 수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첫째 낳고 둘째, 셋째 낳는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둘째 아이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순서를 보면 저희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 첫째가 50명, 예, 둘째 아가 35명, 예, 셋째 아가 10명, 예, 넷째 아가 2명. 예. 그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분포도도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여기 데이터를 쭉 시군 출산 장려금 예산 현황을 밑에 보면 14개 시군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김제시, 남원시 이렇게 완주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라고는 하지만 시정 정책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최고의 인구율을 보이는 데가 김제시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라고는 하지만 이 김제시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군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6억 6천으로 지금 24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네. 우리 군에서도 군 차원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좀 출생아한테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도내 14개 시군 중에는 이 출산 장려금 이제 많이 주는 순위로 하면 네 번째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적지는 그런데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작년에 보건복지부 그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고 그랬더니 이 출산 장려금 문제를 비롯해서 현금성 지원은 그 앞으로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허락 안 해준다.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제기한 거는 그 전까지 김제시처럼 해주는 데는 되고 네. 왜 그 다음에부터 안 된다고 그러냐. 예.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산후건강관리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지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산후 임신 전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이 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출생아들 이 분포들을 봐도 거의 지금 다문화 그 출생아가 좀 많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이제 다문화 가정은 제가 아직 잘을 못 챙겨봤습니다. 예. 얼마 전에 앞전주 그러니까 쉽게 말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다문화 그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그 각국에 나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출생을 했을 때 일자리를 얻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하면서 그러나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 흐름이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도 다문화 쪽 보니까 진서나 보안 이쪽에서 뭐 30-40명이 아이들이 수업을 방과후 수업도 받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제대로 지금 못 받아서 교육면에서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원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생 면에 있어서도 지금 첫째가 50명, 둘째가 35, 셋째가 10명, 넷째 2명이라 하지만 우리가 현금성이 아닌 다각도로 다른 면 쪽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아마 앞으로 우리 부안군 지역이 인구 변화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아마 꼭 그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출생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그마한 실마리다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를 택해야 돼요. 네.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출산에 대해서 더욱더 좀 연구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출생아 울음소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좀 써서 더욱더 좀 아이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감자료 12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어떤 곳이며 현재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는 총 몇 명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그러니까 총 치매 환자가 아니라 예, 예. 저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보건소. 등록된 환자는 2,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2,082명. 2,082명이요. 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치매 환자 신규자 등록 평균을 잡아 300명 정도 되네요. 예, 예. 그럼에도 부안 인구 대비해서 적은 것인가 많은 것인가를 제가 판단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가? 아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서로 비슷한,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한 전국 통계로는 한 12% 이렇게 잡는데 저희는 이제 고령화 지수가 높다 보니까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요. 예. 그러면 치매 검사 대상자는 검사 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원래 저희는 60세 만 60세가 되시면 60세.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저 치매 그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잘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예, 계시고 그럴 그 수 저희는 있죠. 어떻게든 그 치매 검사를 그 의무적으로 이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신규 의심 환자들을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그 검사는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 우리 직원이 한 번 더 검사하고 의사가 검진하고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감별 진단까지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별진단. 근데 그 우리 일간에 드리는 소문에 보면요. 보건소 가가지고 1차 진단을 받는데 치매를 확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다음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1차에서 치매 진단을 못 받았으니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뭐예요? 그게 아마 처음에 하면 인지선별 검사를 하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진단 검사로 들어가는데 네. 그때는 1단계 진단 검사가 있고 2단계 진단 검사가 있는데 1단계 진단 검사는 우리 직원이 이제 좀 정밀한 검사를 네. 하고 2단계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 정신과와 신경과 의사를 다 합쳐서 정신과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도움을 얻어갖고 주 1회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갖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환자들이 밀릴 경우에는 좀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듣기로는 1차 검사를 받았는데 판정을 못 받아서 그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네. 치매 검사를 1차 검사하고 아까 뭐 다시 전방에 다시 병원 가서 치매 다시 2차 검사, 3차 검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2차 검사 때 안 되면 그 다음에 과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예. 부분이 섬세하게 판단을 못해서 실제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모시고 계실 때 이미 치매 진단을 알고 갔기 때문에 치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까 말씀드리는 그 어르신들이 나는 치매가 아니다 하니까 그냥 아닌 걸로 판단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노인 인구가 한 38.7%지 부안군에 예, 예. 예,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데 소장님 치매는 주기적으로 발견할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치매 진단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협조만 해주면 진단은 문제가 없는데 네, 진단. 그 저희가 바라는 건 이제 조기 진단을 하면 할수록 그 치매 치료약 이제 네.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예,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행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투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그 우리가 젊은 세대들도 과도하게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그 좀 증상을 보이는 현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씀으로써 좀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많이 쓰면 네, 예. 길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좀 얻은 바는 없고요. 다만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치료약을 이제 일찍 투약하고 이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없다고요? 이 노인들은 그래도 이제 그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거나 이러는데 노인이 아닌 분들 60세 미만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네, 심한 경우는 20, 30대에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은 또 더더군다나 저항감이 심해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연세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면 검사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는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니 잘 된 거고요. 그런 그 지금 젊은이들도 뭐 저도 조금 뭐 생각이 나다 갑자기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예? 검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그 행감 자료 1294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사망률 1위라고 해요. 예, 그 10만 기준에 뭐 한 25명, 26명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부안군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22명, 21년도는 16명, 22년도는 22명, 23년도는 17명, 24년도는 12명이 아직 뭐 올해는 안 됐지만 12명까지는 딱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평균치에. 5만이니까 예. 10만 기준에 5만이면 반절 나눠서 보면 한 12명 정도면 그래도 세계 1위를 치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네요. 예. 네. 아무쪼록 뭐 감소시키는 데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치아를 또 좀 보내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번에 자치 행정 담당관하고 제가 질의를 좀 했었어요. 재택근무 때문에. 그래서 이 자치 행정 담당관과 그 부서장하고 서로 협의하에 재택 시간을 근무 시간 당직자 그걸 좀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21시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데이터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못하면 이유가 뭔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저는 의원님 우리 직원들 그 후생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의원님이 처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편의나 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재택근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예. 좀 적극 반영해서 부안군도 이렇게 좀 삶의 질, 군무도 뭐 똑같은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네. 삶의 질 위해서 그래야 또 애도 많이 낳고 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갑자기 전화로 와가지고 민원 하나가 왔어요. 지금 보건소 예전에 3층에 있었던 헬스 네. 헬스장이요. 체력 단련실. 예, 그게 이제 행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운동 시설이 별로 없어서 좀 불만이 있다. 운동을 평상시에 옛날에 보건소에 있었을 때는 1시간을 해도 여러 기구가 있어서 그냥 재밌게 1시간 가는지를 몰랐는데 여기는 협소해서 기계가 좀 적고 그래서 뭐 한 30분이면 할 게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저희가 기존 보건소 3층에 있던 시설을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옮기면서 공간이 다 늘어났습니다. 다 늘어났는데 이제 이 사람 욕심이 이제 늘어나면서 운동 체력 단련실에는 기구가 사실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난 부분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 능력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 기구들이 있는데 그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그거는 측정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 좀 작아진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들은 민원이 운동 기구가 일반 헬스장보다 훨씬 적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목적은 민간 헬스장을 우리 공용 헬스장으로 만든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부상도 이제 막아야 되고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 지도화와 그 지도에 따른 훈련, 교육, 운동 교육이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 헬스장처럼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운동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 걸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 첫 해라서 저희가 계속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서 아니면 이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좀 꼭 필요한 기구가 뭔지 한번 알아봐서 뭐 놓을 수 있으면 네. 좀 이렇게 놓고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협소하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사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석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 별표 1에 보면 지원 사업 중에서 지원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출생 축하금에 대해서 신생아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별이나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직권자 지정을 받아서 엄마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됐어요. 자녀가 둘이든 하나든. 근데 엄마만 부안군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일석 경우에 이 엄마가 재혼해서 셋째를 낳으면 이 여자한테는 이분한테는 셋째죠. 전 남편에서 둘 낳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안에 와서 하나 낳았다면 그러면 셋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부모 중에 한 분만 부안군에 주소를 두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예. 그럴 수 있기는 가능하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예. 해석합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재혼하고 살고 있는 남편한테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남편한테는 둘째예요. 신생아가. 그랬을 경우에 둘째로 지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셋째로 맞춰야 돼요? 엄마 기준, 산모 기준. 있는 분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 석상에 좀 이게 난맥상이 있어요. 여쭤본 말씀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생건강 행복경로당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꼼지락체죠. 예. 예, 저기 업무 보고 보면 우리가 그 경로당에 몇 분 계셔야 그 꼼지락체도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별로 한 4분 이상은 돼야 4분 이상 돼야?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상당히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3 경로당에 1,681명이 지금 그 혜택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한 경로당에 8명꼴 예. 예? 이렇게 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지금 우리가 203개 경로당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이 치매 예방도 되고 어르신들의 그 운동 능력도 되고 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건 예산 부족 때문에 못 오는가요? 요구를 하는 경로당마다 가 있는데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는 경로당이 전체 400여 개 알고 예, 있거든요. 470개. 지금 관내. 예, 예. 그 중에 저희가 203개소를 추린 것은 이게 경로당으로서 그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조직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강사를 보냈을 때 그 같이 춤출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리기는 203개소 정도면 더 경로당 개수로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를 하니까 주 2회 하는 건 어떠냐 이래서 이제 강사를 늘리고
경로당마다 주 2회로 그런 식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날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 안 네. 나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경로당에 등록되는 거 보면 조례를 보면 10명 이상에 돼야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적부항은 조례. 그럼 다 10명 이상 정도 다 되는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혜택을 보고 어떤 경로당은 혜택을 못 보고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번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내년에도 그 경로당을 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거의 저 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다 포용을 하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10명이 경로당의 운영 기준이라면 등록은 했는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사 가서 그냥 이 문 닫힌 경로당에 갔다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지금 그 소장 말씀은 요구하는 데까지는 전부 다 충족이 예, 된다. 거의 대부분 예. 아, 저는 충족했다. 이제 왜 그러니 8명까지도 이렇게 이게 가능해서 지금 472개 저 경로당에 해당이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뭐 그거 충족은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구한 다 대로는. 해주는데 이제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예. 어르신들이 또 좀 2시간 더 하더라고요. 자주 와라. 예. 자주 올 수 없냐. 그래서 저희가 주 2회로 이제 늘리는 걸 지금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강사 수급도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고요. 주 2회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일이라도 못 오는 데 빠지는 있으면 데가 없도록 소리는 없이 챙겨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박지토님께서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예방 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방약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방을 위한 무슨 어떤 행동, 지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바둑을 둔다든지 요즘 전자오락도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동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처럼. 아니 이제 제가 본인이 이제 물어보는 얘기가요. 저기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주사를 맞았다든가 치료를 받으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근데 그게 지금 그 치매 치료를 받으면 면허증 갱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성검사가. 운전 예. 면허 적성 검사요. 예. 그거는 저기 불가 판정 나와버려요. 왜 그러면 지금은 옛날 같이 적성검사 때 내가 이런 것이 어디 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와서 적성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의료 기록을 다 경찰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판정을 해가지고인데 운전 인지 능력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치매 예방 주사라든가 치매 치료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어돼가지고 전주 시험장이죠. 거기서 재검사를 받아가지고 하신 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게 약이 진짜 치료가 돼서 가는 것인가 그거 모르는데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그러면 그게 그런 약이 치료가 안 된다면 그런 약이 굳이 드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치료약이라고 하는 게 치매의 이 중증도를 좀 완화시키는 약이 속도를 완화시키는 약 정도만 있고 예방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진단 자료를 경찰에 통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개인정보비밀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료기관으로서도 또 그쪽에 경찰하고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전에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적성검사용으로 해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폐지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의료 기록을 싹 받는 거예요, 그냥. 의무 기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예. 그쪽에 있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약물 복용이라든가 했으면 적성검사 자체에 불허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치매가 그래서 치매라든가 치료를 받았다든가 치매 약을 드셨다든가 이러면 그 적성검사 불허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의학적으로 치매가 있으신 분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경찰청에서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약이 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치매 얘기 나온 게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생각이 안 난다고 아까 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제가 그 서류 제출 건이요 1291쪽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세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집중 관리 등록 관리 돼 있죠. 네, 거기 보면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집중 정상 완료란 말이 나오는데 네. 그 의미가 뭔 말이신가요? 예. 무슨 말인가요? 그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들은 이제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데 그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집중 관리군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고 두 번째가 정기 관리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역량 지원군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이제 접수된 그 환자분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으로 지정이 되면 석 달 동안에 8번의 그 가정 방문을 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집중관리군은. 예. 그래서 그거보다 좀 완화된 분은 이제 정기관리군의 경우는 석 달마다 1회씩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자기 역량 지원군은 6개월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 이제 이 집중관리를 통해서 좀 좋아지시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정기관리군으로 낮춰서 방문을 하고 그 이게 8회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태가 이렇게 호전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등록 지원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치 이렇게 보면은 집중 정상 완료 48대 53명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서 53명 중 그 완치자가 4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집중관리군으로 예. 등록된 분이 53분인데 예. 그 중에 1월달에 발견된 분, 2월달에 발견된 분 이렇게 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그 발견된 분은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얘기입니다. 8번을 다 방문해서 마친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48분이고 나머지 아직 그 5분은 아직도 이제 그 집중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다음 그 밑에 쪽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게 경로당의 꼼지락 체조 말고도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이제 순회하면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시키고 뭐 영양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은 그 요리사가 영양사가 가서 실제 음식 조리하는 거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 뭐 혈당, 혈압도 측정해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것을 경로당 단위로 다니면서 그렇게 집단으로 교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올 금년도에 보면은 그 목표치를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40회 10개소 했는데 지금 9개소에 90개에 33회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양호하게 잘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거기에? 경로당 사업비로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방문 보건 사업 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제가 제가 그거는 자료에는 제가 그 질문에는 없는데 거기 참고로 목표치에 정말 그 한 해 마무리되는 데까지 열심히 했다는 그런 표적이 돼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예, 겁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중앙방송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던 거 혹시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다. 네. 네.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신생아가 23년도, 24년도 대비해 보니까 23년도에 130명, 지금 9월까지 해서 97명. 평균치로 본다면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더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심도 가지고 봅니다. 좀 신생아 인구 늘리기죠. 또 우리 살기 좋은 부안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더 많은 그 노력 좀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김드래 의원님 안 하실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보충 자리도 없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